비트코인 시장.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그런데요, 전문가들 분석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뭔가 새로운 규칙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은 2025년 9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무섭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시장은 완전 공포 그 자체죠. 이 상황, 과연 과거처럼 그냥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예측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모든 룰이 완전히 깨져버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까요? 그 미래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외치는 전문가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 그 핵심에 바로 탈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투자 공식이 더는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던 거대한 불장,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던 끔찍한 하락장. 바로 이 사이클이 마침내 깨지고 있다는 이론인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시장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먼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건 뭐냐면 예전처럼 몇몇 고래들이 시장을 그냥 좌지우지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기관들이 대거 들어와서 시장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목 빠지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 즉 이동성 공급이 늦어지면서 전체 사이클의 시간표가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바로 이 기관들의 등장이 예전 사이클에선 상상도 못했던 강력한 가격 지지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 투자자들, 소위 오쥐들이 수조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시장이 안 무너져요. 왜일까요? 네, 바로 기관들이 그 엄청난 매도 물량을 스펀지처럼 전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면 과연 최고의 분석가들은 이 새로운 판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 수정고수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마이클 세일러, 오태민, 그리고 신민철, 이 세 명의 거물급 전문가들의 핵심 전망을 딱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일러는 겨울은 끝났다고 단언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안정적인 자산이 됐다고 말하고요. 오태민 자타는 탈 패턴에 동의하면서도 3억 원이라는 가격을 위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민철 작가는 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사이클 자체가 아주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해요. 딱 봐도 관점이 확 다르죠? 세일러의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리스크 프로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위험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S&P 500처럼 한 20에서 30% 정도 건전한 조정을 겪는 제도권 자산이라는 거죠. 겨울은 없다,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오태민 작가는 정말 강력한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아니, 비트코인 하나가 어떻게 강남 아파트보다 쌀 수가 있냐는 거죠. 전 세계에 딱 2,100만 개뿐인 이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을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 아파트와 비교하면서 현재 가격이 여전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와닿게 설명하는 겁니다. 신민철 작가는 이 지연된 유동성이 사이클 전체를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비유가 아주 절묘한데요. 공급의 손, 그러니까 반감기는 제 시간에 딱 도착했는데 수요의 손인 유동성이 늦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양손이 마주쳐서 짝 하는 박수 소리가 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도 제각각인데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철 작가는 시장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두 가지 카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사모으는 DCA라는 아주 안정적인 카드. 다른 하나는 시장의 리듬을 읽고 타이밍을 노리는 계절성이라는 좀 더 전략적인 카드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바로 이 그래프가 계절성 전략의 핵심 근거입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9월은 항상 가장 힘든 달이었는데 꼭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10월부터 연말까지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에 들어가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나오는 법도 알아야겠죠. 시장이 뜨거워지다 못해 막 펄펄 끓어오를 때 그 꼭대기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신민철 작가가 제안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바로 구글 트렌드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그때가 바로 대중의 광기가 정점에 달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평소에 코인에 크자도 관심 없던 내 친구, 우리 엄마까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냉정해져야 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전략들은 결국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도구들을 흔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단단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겠죠. 그럼 그 원칙은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사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생각의 그릇, 즉 사고 방식의 차이죠.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한 확신, 그리고 요동치는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싹 모아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런 개인적인 원칙이야말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그걸 진짜 나만의 지혜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확신 없는 정보는 그냥 소음일 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내다보는 수정 구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훌륭한 지도로 활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위한 지도를 그리고 계신가요?